안녕하세요. 부동산 논리정연입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 논리정연 이소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제 닉네임을 제가 부동산 논리정연으로 한 거니까 부동산 논리정연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논리정연입니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워크에서 사무실을 있다 보니까 위워크가 다른 점은 다 좋은데 개별 사무실이 옆 사무실하고 좀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괜찮지만 내가 좀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방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입주사들이 좀 빨리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퇴근을 안 하셔서 부득이 여기는 전화부스에 와서 촬영을 해봅니다. 지금 목소리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랬더니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어떤 편집자는 이런 식으로 인형을 앞에 두고 인형에다 마이크를 꽂아서 이 바로 앞에 두니까 더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놓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내놓는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카페에도 제가 올려놓은 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설명하면서 하면 더 와닿겠죠. 다른 내용도 오픈을 하고 싶은데 그건 아직 출판사랑 얘기가 안 돼서 원래부터 제가 카페에 올려놨던 내용을 위주로 오늘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내는 책에는 대부분 중개 실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 중개를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방법으로 풀었고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지금 이 내용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는 상상력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책에 쓴 내용 그대로 읽기도 그렇고 제가 그냥 책에 쓴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한동안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대표님 설마 그 고객이 그런 것까지 할 리가 절대 없어요. 대표님이 너무 과대망상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대표님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요. 내가 직접 했을 때는 제가 직접 미팅을 나가고 혼자 거의 중개를 했을 때 아니면은 한 명, 두 명의 직원만 두고 했을 때는 미팅했어요. 어떤 물건 보여줬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고객이 뭐라고 얘기했죠? 전반적인 걸 다 체크를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크게 트러블이 나거나 문제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정말 이상한 거는 빨리 던지게 하거나 아예 계약을 처음부터 깨버리는 방법으로 가거든요. 문제 생길 여지가 있는 사건들은.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직원의 정도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상황이 날 수가 없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만약 10명의 직원들의 중개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제가 주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직원들이 많은 중개사무실 대부분에서는 각자 계약의 모든 전 과정을 진행을 하고 대표는 계약서 작성과 도장 날인에만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저와 같은 간판 아래에서 같이 중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중개 스타일의 일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입사하면 저랑 간판 같이 걸고 하는 사람이라면 중개 스타일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입사를 하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중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나와 같은 중개 스타일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거를 하나부터 다시 가르치냐면 일반적으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등기부등본 보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배운 실무 내용만 나오질 않죠. 되게 다양한 등기부등본을 수도 없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 있으면 무조건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중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좀 해드렸어요. 저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저랑 같은 중개 스타일을 맞춰가는 과정이었는데 상당수의 중개 실무자들은 경력이 있건 없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소통에 좀 미숙한 게 있었고 일반적인 것은 볼 줄 알았지만 자신이 본 적이 없거나 뭔지 모르는 권리가 나오면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이라고 덮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그대로 중개업을 평생 해나갑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다른 중개 실무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 담당자가 등기부는 뭐 문제되는 거 없어요 하고 덮는 거예요. 공동중개였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받아서 그쪽이 물건지였고 제가 저 손님 쪽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데 별도 등기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경력이 십몇 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러려냐고 다시 한번 그냥 체크한 거였는데 버젓이. 근데 이제 고객 앞에서 지적질을 하면 그분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뒤로 따로 불러서 말씀드려서 사장님 요거 있는데 요거 깜빡 못 보셨나 봐요 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10년을 하신 분인데 제가 별도 등기 있어요 얘기했는데 그게 뭔데요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뒤에서 이제 몰래 사사삭 알려드리고 다시 빼서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처음에 내가 중개 시작해서 1년 동안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이지 않는 것들은 1년 동안 내가 어느 정도 해봤고 1년 동안 사고가 안 터졌어. 그리고 계약을 좀 해봤어.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안 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중개 실무는 한 1년 동안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지만 1년이 넘어가면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못 본 것이거나 모르는 것은 몰라도 되는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습관으로 평생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고 사고가 난 뒤에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습관으로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한 뒤에 일반적인 중개 상황은 각자 알아서 하게 전 내버려뒀어요. 원래는 다 오면 기본적인 교육은 해드렸지만 제가 하나하나 상황을 다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다 하시고 뭐 모르는 것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좀 어느 정도는 해결하게 뒀어요. 그러자 각자 자율성에 맡기고서 귀를 막고 이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게 들리면 들리는 대로 제가 하나하나 참견을 하면 죽겠는 거예요. 내일도 있는데 직원들 일 하나하나 신경 쓰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러고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한동안은 조용했는데 10명의 직원이 이제 각양각색의 상황을 이만큼 만들어서 상황이 좀 이제 커지고 나서야 각자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좀 뭔가 처음부터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라리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그 직원은 뭐 처음부터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좀 일찍 더 물어봤는데 이제 서울에서 함께한 직원들은 유난히도 강한 남자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일반 입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광고 부동산이라는 걸 했거든요. 서울에서는 광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제가 이 부동산 입지가 1층이거나 아니면 전면에 크게 오픈되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 입점해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광고량으로 이제 승부를 한다. 그래서 좀 차를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런 사무실을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여자분들은 오면 힘들다고 많이 지적하셨고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유난히 도 강한 남자가 많았어요. 뭐냐면 나름 제가 소통이 가능할지를 많이 체크하고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원인이 뭘까 하고 제가 이력서를 검토해봤어요. 하루는 이상하다 하고서 이력서를 막 다 꺼내서 보니까 상당수가 해병대, 특전사, 홍대, 공수부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특수부대 출신들이었고 부대만으로 뭐 사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좀 정신력과 독립성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최대한 다 해결을 해볼까 하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쭤보기 시작한 거였죠. 조금 더 뭔가 독립적이고 더 정신력이 강하니까 나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해결하고 싶었구나. 그러면 그들한테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줄 수 있으면 일도 더 쉽게 수월하게 될 것이고 나도 일이 좀 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잘 될지를 캐치해가면서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본인도 재밌고 저도 이제 해결할 일이 없어지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뭐가 문제고 뭘 놓치고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호미로 막을 일이 나중엔 가래로 막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나중에는 몇백 몇천을 주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로 변해 있죠. 그 황금 타이밍에 내가 개입을 하면 좋은데 모든 사건에 개입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험난한 서울에서 나름 저에겐 너무 험난했어. 험난한 사건도 이제 책에 다 나오긴 하는데 서울에서 다양한 소통 능력을 가진 다수의 직원들과 상가 중개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전략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원래 저는 사고가 터지면 관망하다가 사고 터지면 그때서야 수습을 했던 저의 포지션을 우리는 한평생 문제가 눈으로 보여져야만 답을 찾는 시험에 익숙해져 있죠.
어렸을 때부터도 자, 문제는 뭐뭐입니다. 아래 보기 5개 중 답을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먼저 주고 답을 찾게 했죠. 근데 중개업 현장에 나오면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당신의 계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 현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모르게 그냥 지나가서 계약이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도 모르니까 사고가 터져야지만 아, 내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그걸 내가 풀지 못했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을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인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이때부터 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은 조금 남달랐어요. A는 B고 B는 C다라는 거를 문제와 답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도 이 컨설팅은 지금도 똑같고 지금 컨설팅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힘들어는 하시지만 나중에는 찾고 자신감이 붙고 재밌어 하시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이론 교육 방식대로 제가 교육을 할 경우에는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실무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상황을 풀어가고 해결하고 계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 현장에서 다양하게 제가 말하는 도구 있죠. 부동산 중개업이 종합예술이라는 말처럼 되게 다양한 도구를 꺼내 써야 돼요. 중개 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니 맨날 70만 원,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야 뭐 간단하게 많이 진행되죠. 하지만 금액이 올라갈수록 고객들은 더욱 다양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도구를 꺼내 쓸 수 있는 좀 다양한 실질적인 특이한 교육들부터 특이한 방법으로 좀 진행하는 걸 좋아했고 이제 그거를 직원들한테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론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대표님, 중개 이론하고 실무하고 전혀 달라요. 정말 전혀 달라요. 제가 중개 실무 교육을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중개 실무랑 이론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머지는 이 편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